문제 5번 밑에 내용 볼까요? 한편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 즉 로그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다음 성질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지수함수, 지수 부등식 했던 거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미시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 이렇게 두 개로 비교해 갖고서 보면 돼요. 자, 여기도 자, 밑조건, 진수조건 모두 만족할 때 첫 번째, 미시 1보다 커요.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를 비교했더니 이 값이 더 크대요. 즉, 그 말은 증가니까 값이 크면 진수도 커요. x1과 x2를 비교하면 x2가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증가일 때는 값이 크면 진수도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엔 미시의 조건이 0하고 1 사이에요. 그래서 로그 AX1과 로그 AX2를 비교했더니 방금 한 것처럼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러면 감소일 때는 어떻게? X1과 X2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예제 5번을 풀어볼게요. 자, 요거만 지읍시다. 자, 예제 5번 보면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첫 번째, 로그 2의 x-2가 3보다 작대요. 자, 로그 부등식은 아까 지수 부등식이랑 조금 다릅니다.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하나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여기 진수 조건까지. x-2가 0보다 크다. 즉,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이제 이 부등식을 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3이라는 값을 바꿔야 되겠죠. 로그 2의 x-2고 3이라는 값은 로그 2의 얼마예요? 2의 세제곱 8이죠. 따라서 미시 1보다 크니까 여기 진수 x-2랑 여기 진수 8이랑 부등호 방향 똑같죠. 마이너스 2만 이항시키면 x의 범위가 나옵니다. 얼마? 10보다 작아요. 따라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요. 자, 잘 안 보이면 수직선에다가 2보다 큰 x값들 중에서 10보다는 작은 x값들만 원한대요. 따라서 진짜 정답은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선 로그 부등식에서는 진수 조건부터 먼저 써줍시다. 그러면 3x-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진수 4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이거 풀면은 x가 조금 빨리 풀게요.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이거 풀면은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더 커야 돼요. 따라서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니까 진수 조건은 3분의 1보다 크다. 일단 요거 기억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자, 미시 3분의 1, 0하고 1 사이죠. 따라서 여기 진수 3x-1과 여기 진수 4x 플러스 1은 부등호와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3x를 이항시키고 여기 플러스 1을 이렇게 이항시킬 거예요. 왼쪽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은 x가 되네요. 따라서 이 조건도 그 다음 이 진수 조건도 모두 만족하는 그 x값의 범위를 찾으면, 자,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선에 3분의 1보다는 커야 된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게 어딥니까? 모두 만족하는 거 여기죠? 따라서 x는 어디 맞지? 여기 그냥 손을 쥐면 안 되겠죠? 자, 3분의 1보다 x가 크다. 이렇게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문제 6번도 한번 해봅시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여러분들 잘 풀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진수 조건 x-1이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x는 1보다 커야 합니다.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되겠죠. 2라는 값을 바꾸면 되겠네요. 2는 로그 3의 9죠. 9. 따라서 일단 왼쪽 로그 3의 x-1 그대로 쓰고, 오른쪽 로그 3의 9. 그럼 여기 진수 x-1과 여기 진수 9, 부등호 방향 똑같죠? 따라서 x가 10보다 작네요. 그러면은 1보다 크면서 10보다 작으니까 답은 뭐예요?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6번에 1번 답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로그 2분의 1 이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도 진수 조건부터 쓸까요? 진수 조건 2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3x-2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요거 풀면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 풀면요 x가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랑 요거를 이거니까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나타내면은 x가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진수가 2x 플러스 1이고요. 여기 진수는 3x 마이너스 2인데 지금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꿔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여기 2x를 이렇게 넘기니까 x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넘기니까 3이 되겠네요. 따라서 3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서 이 진수 조건도 만족하는 수직선이 나타내볼까요? 3분의 2보다 커야 되고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여기네요. 따라서 x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54쪽입니다. 자, 54쪽에 보면은 이제 로그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문제 예제 6번이랑 7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바로 예제 6번을 갈게요.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에너지 양은 보통 리터 규모로 나타내는데 발생되는 에너지가 XLV인 지진의 리터 규모를 M이라고 하면 로그 X는 11.8 더하기 1.5M 이렇게 식이 주어졌네요. 자, 이 식을 잘 보세요. 늘 하던 얘기. 이 식 밑에 있는 데이터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M이라는 값은 뭐예요? 규모네요. 규모. 여기다가 규모라고 이렇게 적어요. 6월달 모의고사면 이렇게 쭉 적어요. 그 다음 X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발생되는 에너지.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에너지라고 이렇게 적읍시다. 자, 리터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 얼마인지 모르죠? 리터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 얘를 X1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규모가 3인 지진의 에너지 자, 얘를 X2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몇 배인지 구하시오. X1이 X2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자, 6은 2의 몇 배입니까? 3배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6은 2로 나누면 얼마? 3이죠. 그래서 3배.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구할 건 지진의 에너지 X1은 X2의 몇 배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X1 나누기 X2 요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자, 다시 볼게요.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가 X1이니까 에너지 X1 그러면 로그 X1 이 값은 11.8 더하기 1.5 곱하기 M이 얼마? 5죠. 그러면 1.5 곱하기 5네요. 1.5 곱하기 5 암산으로 가능하죠? 얼마입니까? 7.5 이렇게. 그 다음에 규모가 3인 지진의 에너지가 X2라고 했으니까 지진의 에너지 X2 규모 3이니까 로그 X2 이 값은 11.8 더하기 여기다 3 대입하면 1.5 곱하기 3이니까 4.5네요. 그러면은 X2분의 X1이 나오려면 얘네들을 이렇게 빼면은 로그의 뺄셈이니까 왼쪽은 로그 X1 빼기 로그 X2 이렇게 되고요. 11.8끼리 이렇게 똑같이 없어지고요. 7.5에서 4.5를 빼면은 3이네요. 왼쪽은 로그 성질대로라면 로그 X2분의 X1이고요. 오른쪽 3이라는 값은 밑이 10인 로그에서는 로그 1000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2분의 X1의 값은 얼마? 1000. 그래서 1000배라고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문제 7번 볼까요? 처음 본 의미 없는 음절을 X초 후까지 기억하는 학생의 비율을 Y%라고 한다. 그런 거 있죠. 막 수업 시간에 막 농담했는데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학생의 비율이에요. X초까지 흘렀을 때 기억한 학생의 비율을 Y%라고 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 식에다가 밑에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할 건데요. 자, Y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학생의 비율, 학비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씁시다. 학비. 그 다음 X는 뭡니까? X총 후까지. 그럼 여기는 그냥 시간. 이렇게 적을까요? 자, 밑에 있는 내용 볼까요? 의미 없는 음절을 처음 본 200명의 학생 중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학생이 36명 이하가 된대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36명이니까 비율은 얼마입니까? 200분의 36. 근데 여기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그렇죠? 이 값이 이하가 된대요. 2 이하. 그러니까는 t초 후에 이만큼의 학생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80 마이너스 62 곱하기 로그 t 이만큼의 학생의 비율이 이것보다 이하가 되니까 작거나 같게 되는 이렇게 그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거만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지우고 여기 2분의 36이니까 왼쪽은 18이고요.
오른쪽은 80 마이너스 62 곱하기 로그 t네요. 그럼 마이너스 62 로그 t를 왼쪽으로 플러스 18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62 곱하기 로그 t 이 값이 62보다 크거나 같아져서 62로 이렇게 약분하면은 로그 t가 1 로그 10보다 크거나 같네요. 따라서 t의 범위는 10보다 크거나 같겠죠. 몇 초 후부터냐면은 10초 후부터 이제 200명 중에 36명 이하로 이렇게 기억하게 된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69쪽입니다.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중단원 마무리하기나 대단원 평가하기는요, 우리 시험 보기 좀 임박해서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9쪽에 이제 상학함수 들어갈 건데, 제목을 보면요, 일반값과 호도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반값.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도, 이런 식으로 일반값. 그 다음 호도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진행해 가면서 이제 배우기로 합시다. 우선 생각나기부터 볼게요. 오른쪽 시계는 7시 정각을 가르치고 있다. 7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을 보면은 이 시계가 7시 10분을 가르치려면 7시 10분이니까 분침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느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시켜야 하는지 말해보자. 지금 한 바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360도죠. 그런데 지금 1부터 12까지니까 요만큼의 간격에 12개가 있겠네. 그러면 360을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15도죠. 즉, 요 12와 1, 1과 2, 요 숫자들의 간격은 15도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12를 가르치는 요 분침이 2로 가려면 몇 도? 30도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시계 방향. 우리는 보통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하죠. 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시키면은 7시 10분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자, 이 시계가 6시 40분을 가르치려면 분침을 어느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시켜야 합니까? 자, 그러면은 현재 분침이 이렇게 12에 있는데 얘를 6시 40분을 맞추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이 15도니까 얼마? 네 칸이면 60도만큼 회전하면 되겠죠. 방향은요? 시계 반대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시키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밑에 있는 내용 볼까요? 지금까지는 가게 크기를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만 나타내었으나 이제 가게 크기의 범위를 확장해 볼 겁니다. 0도에서 360도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할 거예요. 크게 뭐 350도, 그러니까 370도, 800도 막 이런 식으로 양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이런 식으로 음의 방향으로도 이렇게 확대를 시킬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와 OP에 의하여 각 XOP가 정해질 때, 자, 잠깐만요. 이 PPT는 문제만 있네요. 자, 그냥 가야 되겠네요. 여기 긴 여백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다시 볼까요? 자, 각 XO 다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와 OP에 의하여 각 XOP가 정해진대요. 자,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각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이라고 이렇게 각을 정의했어요. 자, 그럼 현재 여기가 O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X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X 대문자로. 자, 그랬을 때 각 XOP의 크기는 자, OP가 고정된 OX의 위치에서 즉 뭐냐면은 OX를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OP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OP가 요 반직선 OP가 고정된 OX의 위치에서 정 O를 중심으로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으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을 이렇게 정할 때 하나의 직선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만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고정된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시초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요 선을 얼마냐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동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움직일 동. 그 다음에 기울어진 경?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건 선생님 생각인 거고. 맞네요. 움직일 동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 글씨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 그 다음에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이다. 기억하세요.
고정된 요선을 시초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요선을 동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또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을 양의 방향, 즉 양의 방향은 뭡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양의 방향이에요. 시계는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근데 시계가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을 이렇게 도는 거를 플러스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시계 방향과 이렇게 일치하는 이렇게 가는 방향을 요거를 마이너스로 표시할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을 양의 방향,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시계바늘 생각하지 말고요. 아, 이렇게 돌면은 플러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또 계속 갑니다. 각의 크기는 회전 방향이 양의 방향이면 양의 부호 플러스를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이면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예를 들어 시초선이 OX일 때 크기가 200도, 크기가 마이너스 30도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래서 플러스 200도를 나타내시라고 하면은 시초선을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가 360도니까 절반이 180도죠. 그러면은 여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0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도는 게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시오.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려면은 여기 시초선이 있고 동경을 어떻게? 이렇게 시계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돌면은 얘가 바로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넘기면은 또 내용이 나와있네요. 이거를 좀 지우고 합시다. 70쪽의 맨 위에부터 볼게요. 자,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 XOP의 크기가 정해지면 동경 OP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 아까 우리가 그린 것처럼 2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초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20도 이렇게 각이 주어지면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져도 OP가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상 회전할 수 있으므로 각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경은 이렇게 하나로 정해지지만 20도를 나타내는, 즉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요 각의 크기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요 각의 크기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는 요만큼을 움직여서 나타내는 동경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서 이렇게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서 이렇게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동경에 대해서는 각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그런데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져도 동경 OP가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상 회전할 수 있으므로 각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동경은 하나지만 이 동경에 대한 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초선 OX와 30도에 위치해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다. 즉, 요 각이 30도예요. 그러면 요 OP의 동경을 나타내시오라고 하면은, 아니, 요 OP의 각을 나타내시오라고 하면은, OP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OP라고 쓰면 안 되겠지? 얘는 3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30도를 더 가면은 360도 더하기 30도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 또 두 바퀴 돌아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3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 되죠. 반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플러스로 가도, 즉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다 30도, 390도, 750도, 마이너스 330도 모두 그림 그리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볼게요. 그림 3개 밑에 있는 내용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은 각 XOP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밑에다가 표시할까요? 이렇게 뭐 내부 표시하세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자 여기가 현재 뭐 얼마일까? 50도라고 해봐요. 여기가 P, 여기가 O, 여기가 X 이렇게 그러면 각 POX 또는 XOP 이거의 크기는 50도라고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쓰냐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50도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일반각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N이 만약에 0이면 그냥 한 바퀴 안 돌고 50도인 거고 N이 만약에 1이면 한 바퀴 돌아서 50도 더 간 거고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은 반대로 한 바퀴 돌아서 50도만큼 이렇게 더 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한다. 여태까지 우리는 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20도라고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요 각의 크기를 일반화시킬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N 더하기 요만큼의 크기 20도 요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자, 밑에 보기를 보면요. 1120도는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40도이므로 1120도를 나타내는 동경 OP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0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1번을 풀기 전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뭐 750도를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750도에서 360도를 또 빼면은 얼마입니까? 390도인가요? 390도에서 또 360도를 빼면 얼마죠? 30도죠. 아 30도 찾았으니까 750도의 일반각은 이렇게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뭔지 모르니까 더하기 3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1번. 지금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이 요 각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0도에서부터 360도 범위 안에 있는 요런 각을 찾아서 나타내면 돼요. 알겠죠? 자, 문제 1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70쪽 문제 1번. 자, 다 풀었나요? 자, 그러면 일반각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요런 꼴로 나타낼 건데 요 알파도는 여기도 나와있죠?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360도에다가 n을 곱해요. 즉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몇 바퀴 돌렸다 라고 하고 거기다가 아주 작은 각을 이렇게 더하는 걸로 문제 1번 밑에 내용 보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잡을 때, 즉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 요 선을 시초선으로 잡는데요. 이렇게 시초선으로 제1사분면과 여기 1사분면, 또 그 다음에 2사분면과 3사분면과 4사분면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죠. 좌표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자, 그랬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각각 제1사분면의 각 2사분면에 있으면 제2사분면의 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경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각이 몇 사분면 각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410도라는 거는 얼마입니까?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50도죠. 그래서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50도만큼 더 가니까 50도 이만큼 되네요. 따라서 410도는 몇 사분면각? 제1사분면각, 제1사분면각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동경이 어디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각의 이름도 똑같이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71쪽에 문제 2번을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71쪽의 문제 2번입니다.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은 제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네요. 560도에서 360을 뺄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200도죠? 따라서 200도 그리면 자 얼마큼이 180도고 조금 더 가야 되겠죠? 20도만큼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3, 4분면 각 이렇게 답하면 되고요. 1180도 아까 우리 360, 720, 1080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1080을 빼면은 여기는 뭐가 남아요? 100도가 남나요? 그럼 100도면은 여기가 90도고 10도만큼 더 가면 되니까 얘는 2사분면각. 그 다음 마이너스 25도예요. 마이너스 25도면은 마이너스 25도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얼마? 여기는 4사분면각.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310도예요. 자, 여기다가 360도를 더해볼까요? 그럼 얼마죠? 50도죠. 50도면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가? 1사분면가.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